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전공기초 생물을 이제 풀어볼 건데요. 네, 바로 그냥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1번. 다음 중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획득을 해보고 진핵세포의 유전자는 핵과 미토콘드리아 내에 존재한다. 유전자는 핵에 존재하죠. 유전자는 핵에 존재하고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리아의 그 필요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지 진핵세포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보기. 원핵세포의 유전자는 여러 염색체에 나누어 존재한다. 유전자는 여러 염색체에 나누어 존재하겠죠. 네, 그래서 맞는 보기. 원핵생물은 핵이 없는 게 맞죠. 네, 핵이 없어서 그냥 원핵생물은 세포 내 그 세포질 영역에서 전사가 이루어지고 번역도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전사 번역도 동시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복제도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맞는 보기. 그 다음에 4번은 진해세포의 염색체는 염색질로 구성되어 있다. 네, 당연히 맞는 보기. 그래서 1번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진해세포와 연관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1번. 2번. 다음 중 체세포 분열과 생시세포 분열의 유사점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유사점 비슷한 거 고르라는 거죠. 이배체의 모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시작한다. 체세포 분열이든 생식세포 분열이든 결국에는 이제 EN 사람은 46 아니면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EN 8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체세포 분열도 하고 생식세포 분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배체의 모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시작한다. 사람을 생각하면 가장 쉽겠죠. 그래서 사람을 떠올리면 가장 쉬우니까 사람을 떠올려서 풀면 되겠다. 그래서 이배체의 모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시작해서 체세포 분열은 EN46이 그대로 EN46이 될 테고, 이거는 체세포 분열이고, 그 다음에 EN46이 어떠한 비분리랑 어떠한 비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경로에서는 딸세포로 생식세포 분열을 해서 이렇게 N은 2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가는 맞는 보기. 그리고 나에서 딸세포와 모세포의 염색체 수는 같다. 딸세포와 모세포. 지금 제가 바로 밑에 쓴 게 딸세포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 왼쪽에 편에 쓴 게 모세포가 되겠죠. 네. 그러면 모세포는 같다고 봤을 때 딸세포에서 지금 염색체의 개수가 지금 다르죠. 다르니까 틀린 보기. 그리고 간기 때 염색체 복제로 인하여 자매 염색 분체가 형성된다. 네. 자매 염색 분체가 형성이 돼야 이제 나뉘어질 때 동등하게 나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자매 염색 분체가 형성된다. 이것도 맞는 보기고, 자매가 생략돼도 맞는 보기로 골라줘야 됩니다. 자매를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어쨌든 염색 분체가 DNA가 2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를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염색체가 나뉠 때 똑같이 나뉘어지려면 결국에는 DNA 양이 이제 2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염색 분체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얘기로는 이제 이가 염색체, 자매 염색체가 이제 다른 보기로 바뀐다면 이제 이가 염색체로 이제 염색 분체를 이가 염색체로 바꿔서 틀린 보기로 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가 염색체는 생시세포 분열에서만 보이는 거잖아요. 생시세포 분열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답을 뭐 이렇게 이가임수치로 바꾼다면 답은 가 하나만. 그런데 지금까지 두 개의 기출 문제를 풀어봤을 때 보기가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되게 특별한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구성을 이렇게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가와 다가 맞아서 답은 3번. 네. 그리고 3번 문제는 뭐 잘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보고 넘어가는 영역인데요. 영양 방식에 대한 걸 고르라고 하는데 인간에 대한 영양 방식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은 어쨌든 뭘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에너지를 낼 수가 없죠. 네. 뭐 이걸 분류해 본다면 이 개념을 분류해 본다면 에너지를 얻는 것과 탄소원을 얻는 것이 있을 텐데 에너지는 이제 빛에서 얻을 수 있으면 광, 그리고 유기물이나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면 이제 화학으로 시작을 할 테고, 탄소는 만약에 내가 뭐 CO2를 스스로 먹은 다음에 그걸로 뭔가 합성을 할 수 있다. 그 탄소로 이제 뭔가 합성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독립. 뭔가 내가 CO2로 뭔가 만들어내고 뭐 대사를 할 수 있다. 그럼 독립이고, 아니다 내가 CO2로 영양을 뭐 못하고 대사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종속. 이제 나는 결국엔 유기물을 섭취해야 된다. 종속. 그럼 사람은 CO2를 먹어서 어떤 걸 만들어내거나 빛을 받아서 스스로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갈 수가 없죠. 에너지를 내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결국엔 화학 종속이 들어간 화학 종속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 만약에 식물로 바뀐다면, 식물로 바뀌었을 때는 식물은 에너지를 빛 에너지에서 얻죠. 빛 에너지를 이제 화학적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에너지를 쓰니까 식물은 광이 될 테고, 그리고 탄소원이 유기물을 뭔가 이제 먹어서 얻는 게 아니라 CO2를 흡수해서 결국에는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광, 독립. 만약에 문제가 식물로 나왔다면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나머지 2번과 3번에 대한 케이스는 뭐 독특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시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예시가 뭐 예시를 굳이 안 찾으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답은 4번, 인간에 대한 건 4번, 식물은 1번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비슷하게 나온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2014년에 또 비슷한 문제로 봤었던 문제죠. 모습은 비슷하네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A, B, C, D 중에서 미생물 mRNA 전사 개시에 필요한 주형 DNA는 어느 부분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단 이 부분은 게시 코돈을 포함하고, 게시 코돈 아마 외우지 못했을까봐 게시 코돈이기도 하다 하면서 메티오닌 A, U, G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게시 코돈을 포함하니까 AUG 서열이 있어야 되고, mRNA는 230개의 아미노산을 가진 단백질을 합성한다. 아미노산 한 개가 3개의 염기 서열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종결 코돈을 제외했을 때 곱하기 3을 해서 693개의 염기는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mRNA가. 그래야 이제 종결 코돈 한 개와 이제 230개의 아미노산을 가진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결국에 전사라는 거는 주형 DNA가 있고 주형 DNA가 있을 때 결국에는 전사라는 거는 이 방향으로 전사가 된다면 5'에서 3', 그러면 주형 DNA는 그거에 여기 역방향이어야 되니까 3'에서 5'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을 고려해서 찾는 거죠. 뭘 찾냐면 AUG가 어디에 있나. 그럼 결국엔 전사가 될 때는
위쪽 가닥은 이 위쪽 가닥은 이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전사가 게재가 될 거고, 이 아래쪽 이제 만약에 아래쪽이 주형이라면 5'에서 3'으로 이제 전사가 돼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전사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AUG를 찾아야죠. 그래서 AUG를 찾아야 되니까 한번 그거에 맞는 염기에 맞는 걸 대응시켜서 그려주면 AAUG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GC AUC 이렇게 나오고, 이쪽 방향으로 이제 밑에 가닥을 이제 해주면 G AUG C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U C AUU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AUG를 찾아야 되니까 AUG가 어디 있는지 이제 보니까 AUG가 여기 AUG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니까 AUG를 읽힐 수 있고, 밑에 가닥에서는 AUG 이렇게 읽힐 수 있겠죠. 그럼 답은 일단 B 아니면 C가 될 거예요. B 아니면 C. 나머지는 AUG가 없죠. 여기도 AUG가 없고 여기도 이쪽 방향에 AUG가 없으니까 일단 답이 아닌 거는 무조건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30개의 아미노산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종결 코던이 없어야 돼요. 종결 코던이 없어야 되니까 한번 계속 염기 서열을 이렇게 써 나가 보겠습니다. CC UU A GG 그 다음에 여기도 UCG 했을 때 종결 코던을 보면 우리가 종결 코던은 UAA UAG 그 다음에 UG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외울 때 우와 그 다음에 우가 이렇게 외웠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종결 코던 정도랑 뭐 메티오닌 AUG 정도는 이 정도는 뭐 시작과 종결은 외우셨을 것 같아서 외우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써놓은 걸 보면 종결 코던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우와, 우악, 우가가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U만 보는 거죠. 3개씩 끊어서 종결 코던이 있는지 봤는데 종결 코던이 없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도 U가 있는 것만 보면 종결 코던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안 보여요. 그러면 뭔가 B가 이제 답이 될 수도 있겠다 하고 C가 틀린 이유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C U A A 그 다음에 G G 그 다음에 G U U C C 그 다음에 또 3개씩 끊어서 보겠죠. A U G 다음으로 3개씩 끊으면 이렇게 끊어질 수 있고, U가 있는 거를 자세히 보니까 바로 처음에 나와버리네요. UAA 바로 종결 코던이 있기 때문에 230개의 아미노산을 가질 수 없는 시작 서열이 되죠. 밑에 서열은. 그래서 둘 다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BC가 둘 다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C가 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UAA 종결 코던이 바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230개의 아미노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4번까지 풀이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5호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5번. 특정 유전자에서 돌연 변이가 발생하였지만 그 유전자가 암호화하여 발현된 폴리펩티드 서열은 변하지 않았다. 다음 중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고르시오.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침묵이 있고 뭐 그리고 중립이 있고 뭐 넌센스가 있고 뭐 그런 이제 유형의 문제죠.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피트에도 이런 문제를 해석하는 문제가 어, 전기영동 문제로 한 출제가 된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렵게 내면 뭐 그렇게 그림과 같이 내면서 그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문제 수가 많고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는 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1번 유전자의 암호화 영역 내에서 두 개의 뉴클레오티드가 결손된 경우 결손되면 결국에는 틀이 이동해 버리게 됩니다. 틀이 이동했을 때 이 결손된 부위 뒤로는 뭐 다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심하게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X. 그리고 삽입된 경우도 하나가 삽입됐던 여기 한 개라고 했지만 하나가 삽입됐던 두 개가 삽입됐던 그럴 경우도 틀이 많이 이동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경우도 많이 이제 아미노산 서열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서 이 경우도 X. 그리고 유전자의 암호화 영역 사이에 인트론의 새로운 기능성 스플라이싱 수용체 부위가 생겨난 경우. 이 경우는 제가 이 보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보통 이제 유전자가 이제 전사가 되면 여기 이제 엑손이 있고 인트론이 있고 엑손이 있고 인트론이 있고 엑손이 있을 텐데 결국엔 이렇게 이제 처음에 전사가 되었다가 이제 스플라이싱이나 5캡이나 이제 폴리 A 테일이 붙으면서 이제 5캡이 붙고 뭐 스플라이싱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여기 폴리테일도 붙고 이렇게 이제 전사가 마무리가 될 텐데 이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된 경우에서 수용체에 뭐 새로운 기능의 부위가 뭐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트론이 잘리는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엑손 1, 2, 3 이렇게 엑손 1, 2, 3가 아니라 엑손 1, 엑손 3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엑손 2가 아예 날아가 버리는 상황, 이 상황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뭔가 한 부분이 아예 날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아미노산 서열이 아예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도 틀린 보기로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그 인트론이 여기 지금 날아가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스플라이스 좀이 형성되는 경우, 스플라이스 좀이 형성되는 경우랑 이 잘리는 이 서열들과 그리고 올가미 구조, 올가미 구조를 통해서 잘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개념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자세하게 보실 거면 그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 2, 3번이 틀리기 때문에 답은 4번인데 유전자의 암호화 영역 내에서 하나의 뉴클레오티드가 다른 뉴클레오티드로 치환된 경우,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뭐 동요 가설이라고 하고 이제 워블 효과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 번째 그 염기 서열이 변하면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변하는 경우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앞에 살짝 가보면
이제 아르기닌을 보면 아르기닌의 지금 CG 첫 번째와 두 번째는 CG고 첫 번째와 두 번째 CG고 나머지 세 번째는 모든 염기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CG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염기는 아무거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뭘로 번역되냐면 아르기닌.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걸로 치환 뭐 A가 뭐 U로 바뀌든 A가 C로 바뀌든 A가 G로 바뀌든 뭐 다르게 바뀌든 결국에는 아르기닌은 아르기닌이다. 그래서 문제의 조건이 맞죠. 서열이 변하지 않았다. 폴리페틸 서열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4년에도 같은 비슷한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2년 연속 똑같은 개념이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2016년에도 만약에 똑같이 문제가 출제됐다면 뭐 출제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2년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2년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번 아래는 식물의 엽록체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식물 엽록체의 화학 반응과 발생 장소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고르시오. 보통 개념을 배우기 시작하면 뭐 책이 막 있잖아요. 책이 막 있을 때 이제 1권의 마지막 부분에 배우는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이 드는데 1권의 마지막 부분 이제 광합성에 대해서 이제 배우죠. 그 전에는 이제 세포호흡에 대해서 배우고 세포호흡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결국에 이제 화학 반응과 장소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라. 화학 반응은 이제 명반응. 이제 안반응을 준비하는 명반응 단계랑 이제 안반응. 이제 포도당을 합성해서 포도당을 이제 설탕이나 녹말로 저장하는 그 단계. 이제 안반응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발생 장소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보면 스트로마는 이제 안반응을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틀린 보기. 그리고 틸라코이드가 바로 명반응의 그 시작인 거죠. 그래서 그냥 맞는 거죠. 틸라코이드 명반응.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막과 외막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내막과 외막은 그 수소 이온의 이제 그 차이를 이제 만들어주는 미토콘드리아나 그런 데에서 그래서 이제 막은 상관이 없고 결국에는 이제 발생 장소를 이제 찾는 거기 때문에 명반응, 안반응이 있을 테고 명반응은 틸라코이드, 안반응은 스트로마 이랬을 때 이제 명반응이 틸라코이드니까 답은 2번 이렇게 해서 6번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7번이 아니라 7번 죄송해요. 7번 이것도 2014년도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세포 골격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그때는 그림을 안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꼬여 있으니까 중간 삼유가 되겠고 얘는 이제 뭔가 돌돌돌 말려 있고 가운데가 이제 비어 보이죠. 빈 공간. 가운데가 이제 빈 공간으로 보이니까 미세 소관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빈 공간이 없이 동글동글 얘도 동글동글하지만 얘도 이제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다는 미세 섬유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세 소관이니까 튜블린으로 되어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액틴 구형 단백질로 되어 있을 거죠. 그리고 문제를 계속 풀어 나가면 가는 중간 섬유로 주로 세포의 모양을 견고하게 하고 일부 세포 소기관을 고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맞는 보기죠. 아마 2014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미세 소관으로 튜블린이라 불리는 구형 단백질 다 맞는 얘기죠. 튜블린 제가 말했었고 구형 단백질 다 맞는 얘기예요. 선모와 편봉 주요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선모와 편모 그때 이제 얘기하면서 뭐 9 플러스 2, 9 플러스 0 그런 걸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편모 그 시작 부위는 뭐9 플러스 0이고 그 이제 자라서 나오는 그 부분이 9 플러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9 플러스 2, 9 플러스 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선모와 편모의 주요 구성 요소는 미세 소관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는 이제 액틴 섬유로 세포 안에서 핵의 위치를 잡아주고 고지체에서 운반 소포를 안내한다. 이게 미세 섬유인지 미세 소관인지 헷갈릴 수 있다면 일단 4번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겠죠. 액틴 섬유는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재도립되는 반면 중간 섬유는 보다 반영구적인 구조를 지닌다. 이건 맞는 보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제 3번이 되는데 액틴 섬유가 여기 지금 미세 섬유 액틴 섬유라고 했는데 미세 섬유라고 해도 되고 미세 섬유는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재조립되는 맞죠? 파괴되고 재조립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지문이 미세 소관으로 바뀌면 틀릴까요? 맞을까요? 미세 소관으로 바뀌어도 이 보기는 맞습니다. 소관으로 바뀌어도 맞고 개념서나 그런 걸 보면 미세 소관이 재조립되고 파괴될 때 뭐 GTP나 온도 이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그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 그 핵이 있어야 응결의 그 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핵이 있어야 그 핵에 붙으면서 뭐 늘어나거나 이렇게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이제 파괴되거나 그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뭐 미트 기출 아마 찾아보시면은 그 속도 비교나 계산하는 거나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몇 년도 몇 번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트에도 분명히 기출이 있긴 있습니다. 파괴와 재조립에 대한 그 계산 문제도요. 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고 이 내용은 핵 위치를 잡아주고 골지체에서 소포를 운반하는 건 그러니까 운반 소포를 안내하는 거 그러니까 소포를 운반한다는 거죠. 소포를 운반하는 건 이제 미세 소관이죠. 미세 소관으로 이제 운반 단백질 디네인 그리고 키네신 그런 게 있고 이 디네인과 키네신의 방향도 아마 있거든요. 운동을 뭐 어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런 방향도 운동 방향도 공부하셨을 때 아마 보셨을 거다. 근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내지는 않으시네요 문제를. 그래서 그냥 틀린 거 미세 소관의 내용이 이제 미세 섬유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리고 이제 8번 세포 반응과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해당 과정은 한 분자의 포도당을 두 분자의 피로부산염으로 분해한다. 맞는 얘기죠. 피로부산은 탄소 3개를 가진 이제 생성물이고 그리고 포당은 이제 탄소 6개를 가진 반응물이죠. 그렇게 되게 되고 해당 과정과 시트로산 회로를 통해 포도당 한 분자에서 4개의 탄소, 6개의 NADH, 2개의 FADH2, ATP가 생성된다. 그냥 바로 틀린 거죠. 네, 바로 그냥 봤을 때 바로 틀린 거고 왜 바로 틀리냐면 해당 과정을 통해서 2개의 ATP가 일단 투입이 되고 4개의 ATP가 생성이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2개의 ATP를 우리가 해당 과정에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시트르산 회로에서도 이제 그 TCA 사이클을 돌면서 GTP가 생성이 되고 GTP가 결국 ATP로 이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르부산이 아세틸코에이가 되면서 이렇게 TCA 사이클을 돌게 됐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생기는 ATP, 그냥 순수하게 생기는 ATP만 해도 벌써 두 분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ATP가 생기는 걸만 봐도 4ATP가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EATP라고 했기 때문에 벌써 ATP에서부터 틀렸고 나머지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이산화탄소는 해당 과정에선 나오지 않죠. CO2는 해당에서는 나오지 않고 이제 TCA 사이클 들어갈 때 피르부산이 이제 아세틸코에이가 되면서 나오고 그렇게 이제 TCA 사이클 돌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몇 개가 나오게 되죠? 그때 몇 개가 나오죠? 네, CO2가 이제 나오고 아까 피르부산염이 아세틸코에이로 되면서 CO2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의 탄소에서 5개의 탄소로 갈 때 CO2가 하나 나오고 5개 탄소에서 탄소 4개로 갈 때 CO2가 하나 더 나오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쭉 돌다가 다시 옥살로아세트산 C4가 다시 아세틸코에이를 만나서 C6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피로부산염 하나가 이제 투입되면 CO2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피로부산이 저희는 2개가 생성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3개 곱하기 2. 그럼 CO2는 6분자. 네, 그럼 CO2도 틀리고 ATP도 틀리고 나는 틀린 거죠. 그리고 NADH도 여기도 틀렸습니다. NADH는 해당 과정에서 NADH를 보면 NADH 해당에서는 NADH가 2개가 나오게 되고 TCA 사이클 돌면서 NADH가 TCA에서는 4개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 피르부산염이 2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엔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고 그럼 전체적으로 NADH는 2 더하기 4 곱하기 2니까 10개가 되는 거죠. 여기 10개. 그리고 FADH2는 해당에서는 나오지 않고 TCA 회로에서는 1개가 나오는데 얘도 역시 피르부산염이 2개니까 곱하기 2. 그러면 얘만 맞는 거죠. 얘는 맞네요. 개수가. 나머지는 다 틀리고 FADH2만 맞다. 그리고 2014년에서 제가 이 생성물을 가지고 계산하는 ATP, 그러니까 총 생성될 수 있는 ATP도 한번 내용을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지금 얘랑 이 친구 이 3개 그냥 ATP가 생성되는 것과 NADH, FADH2 이 친구들이 지금 결국에는 ATP를 만들 거거든요. 그때 이제 아스파르트산, 말산 경로랑 이제 글리세롤 3인산 경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ATP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아마 2014년에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다시 해보자면 결국에는 TCA에서는 8개의 NADH 그리고 2개 FADH2 그리고 해당 과정과 TCA에서 만들어진 ATP는 4ATP 그리고 해당에서 만들어진 NADH는 2개의 NADH. 근데 이 2개의 NADH가 경로에 따라서
두 개의 NADH로 쓰일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또 두 개의 FADH2로 바뀔 수 있다 그때 했었거든요. 그렇게 케이스를 나눠보면 결국에는 지금 계산을 이제 총 ATP가 생성될 수 있는 ATP 포당 한 분자가 들어가서 생성할 수 있는 ATP를 계산할 수 있는데 케이스가 나뉘죠. 이 경우일 때는 10개의 NADH가 나오고 2개의 FADH2 그리고 4ATP 이런 식이 된다면 NADH는 2.5잖아요. ATP를 2.5 FADH2는 1.5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5 더하기 3 더하기 4의 ATP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FADH2로 바뀌었다고 치면 8NADH 4FADH2 4ATP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2.5 16 20 플러스 1.5니까 6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많이 생성된다면 32ATP 그 다음에 좀 적게 생성된다면 30ATP가 생성될 수 있겠네요. 포당 한 분자가 전체적으로 세포 반응을 진행했을 때요. 네, 이 정도까지 이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기 이제 답안을 보면 산화적 인산화는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해 ATP를 합성할 수 있게 한다. 방금 한 거죠. 이 친구들이 지금 보라색으로 제가 이 밑에 보라색으로 색칠한 이 친구들이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만드는 거죠. 그 내막에 있는 그 펌프들을 지나면서 전자를 이동시키면서 수소를 이제 끄집어 내니까요. 그 이제 산화하는 그 에너지 차이로 인해서요. 그래서 다도 맞는 보기. 그럼 답은 3번. 이것도 2014년도에 봤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 9번. 다음은 DNA 중암요소 연쇄 반응 PCR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내열성을 가진 이러한 이제 중암요소를 사용하여 태그라고 하죠. 태그 중암요소를 사용하여 실험실에서 DNA를 중폭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다. PC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PCR에 대한 설명을 모두 고르시라고 했는데 가번 효과적인 DNA 가닥의 분리를 위하여 PCR 반응에게 NaOH를 첨가한다. 네. 잘 확실하게 만약에 맞다 틀리다를 알 수 없다면 이게 결국엔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냥 전 세모를 치고 넘어가서 다른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기를 봐도 지금 가가 맞는 게 1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라를 확인해주고 다 라가 하나라도 맞는다면 가는 틀린 보기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라를 딱 제 눈에 가 다보다 라가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일반적으로 변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결합, 프라이머를 결합을 시키죠. 그러니까 변성이라는 건 이제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DNA가 이중 가닥으로 돼 있으니까 분리를 시키고 결합, DNA 프라이머를 붙이겠죠. 인위적으로 PCR을 하는 거기 때문에 DNA 프라이머를 붙인 다음에 신장, 중합요소를 이용해서 이제 신장을 하는 거죠. 맞는데? 맞구나. 라가 맞게 돼요. 라가 맞으니까 가는 틀린 보기. 네, 가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라가 맞기 때문에 답이 3번 아니면 4번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결국엔 다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다도 맞는 보기가 돼요. 프라이머 길이와 염 농도에 따라 특정 결합 온도가 결정된다. 근데 이거는 이 PCR 개념을 배우면 무조건 나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맞는 보기고, 보통 온도는 몇 도로 정해지냐면 결합할 때는 50에서 60도 사이에서 이제 결합이 이루어지고, 더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나번에 그 온도에 대한 이제 보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결합 단계의 온도가, 결합 단계 방금 50에서 60도라고 했는데 온도가 신장 단계, 중합 효소가 이제 효소 활성 반응을 가지는 단계의 온도보다 높다. 만약에 이 PCR을 보고 그래프가 머리에 떠오르면 당연히 이제 쉬운 게 되겠지만, 신장은 보통 80도 이상이 되겠죠. 80도. 왜냐면 내열성이라고도 했고, 이 개념을 배울 때 높은 온도에서 중합이 되는 거를 배우기 때문에 암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80도, 보통 80도 근방이나 80도나 높은 온도에서 중합이 되겠다, 신장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의 뭐 크기도 본다면, 보기 나에서 온도의 크기를 본다면 변성이 가장 커야겠죠. 변성이 가장 높은 온도에서 이제 끊어줘야 되고 DNA를,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 나온 신장, 이제 중합하는 거죠. 중합,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온도, 이제 결합. 이렇게 온도의 크기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신장의 단계의 온도보다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틀린 보기가 되면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가를 해설을 안 했죠. 가는 왜 틀린 걸까요? 생각해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NaOH를 넣으면 이제 DNA 이중 가닥이 이제 더 잘 이제 이렇게 풀리게 되거든요. 더 잘 풀리는데 왜 이게 틀린 보기가 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결국에는 그냥 합성하는 게 아니라 효소를 쓰잖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효소가 변성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효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효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합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변성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변성을 시킨 후 다시 DNA 프라이머를 이제 결합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효소가 이용돼서 신장을 중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개의 과정이 계속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NaOH를 넣으면 이 결합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신장에서 효소가 사용될 때 그 효소의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합과 신장, 그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거나 둘 다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이제 가가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보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가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한 걸 답으로 찍어 놓고 이제 완전히 틀린 걸 배제하면, 네,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9번은 이렇게 해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9번도 한번 그 그래프를 한번, 그 PCR이 형성되는 그 그래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단계에서 이제 분리가 되고, 낮은 단계에서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좀 높은 단계에서 신장이 된다. 뭐 여기를 이제 1번, 2번, 3번으로 놓고 이런 식의 이제 문제도 만들려고 한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나만 나오면 쉽겠지만 다시 이제 또 뭐 다시 이제 이 그래프가 또 몇 개 주어지면서 숫자를 바꿔놓고 그러면 또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래프도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이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은 다음 중 현대생물학에서 이용되는 기술의 분자생물 실험인 거죠. 분자생물학 실험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노던 블럿은
이제 RNA를 이제 찾는 거죠. 내가 찾고 싶은 RNA를 찾는 거고, 웨스턴 블럿은 이제 단백질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서던 블럿은 나오지 않았지만 서던 블럿은 이제 DNA를 찾는 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노던 블럿은 DNA 탐침을 이용하여 특정 RNA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RNA 나왔으니까 맞는 거고. 웨스턴 블럿은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하여 특정 단백질을 감지하는 방법이다. 단백질을 감지하는 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어떤 내용이 계열 모빌리티 시프트 어세이는 특정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DNA 조절 부위를 찾아낼 때 쓰일 수 있다. 이거는 개념에서 아마 분자생물학 실험에서 아마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설명해 주실 수 있는데, 전사인자가 붙거나 중합 요소가 전사시킬 때 그 효소를 찾을 때 이 방법을 아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전기 계 영동이 나올 텐데, 그때 뭐 계속 이동시키면서 전기 영동을 하는데 특정 부위 이렇게만 안 나온다거나,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전기 영동, 계래 영동을 해석을 하면 효소가 DNA에 어떻게 붙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게 되는 거. 붙어 있어서 여기는 이제 붙지 않고 이쪽 사이트랑 이쪽 사이트만 붙어서 효소가 진행을 한다.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맞는 보기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4번 이스트 투 하이브리드 방법은 유전자 교환 현상을 알아내고자 할 때 쓰인다. 이거는 유전자 교환이 아니라 두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알아내고자 할 때 쓰이거든요. 유전자 교환이 아니라 두 단백질 상호작용.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전사를 시킬 때 여기 이제 이게 DNA라고 한다면 DNA에 붙는 어떤 이제 전사 이제 인자가 있을 거고, 전사 효소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A라는 단백질을 이제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A에 붙을 수 있는 B 단백질과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에 쓰이는 이러한, 똑같이 A니까 좀 그런데 결국에는 그냥 활성 단백질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거는 뭘 알아보는 거냐면 이제 이 A와 B가 서로 붙어야 이 전사인자는 DNA 붙고 이 활성인자가 활성을 가져가지고 이제 반응이 진행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거든요. 이런 유사한 이 방법이. 그래서 이 방법도 아마 개념 공부를 하시고 분자생물학을 강의를 그 개념 부위를 들으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사이 A, B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상호작용을 안 하고 떨어져 있다면 얘네들만 DNA에 붙어서 활성이 없을 거고, 상호작용을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활성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바로 그 이스트 투 하이브리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교환을 알아내고자 하는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저는 4번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4번. 네. 그리고 이제 11번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11번은 유전자 뭐 문제인데요. 유전학이죠, 유전학. 이때 유전학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죠. 제조합 빈도 물어봤으니까 제조합 빈도 구할 때 공식을 구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결국엔 제조합 빈도는 전체 있는 거, 유전자 있는 거 분의 제조합된 거, 전체 분의 제조합된 거. 이제 그러면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퍼센트로 이제 나오고. 그럼 전체 몇 개인지 보면 전체가 지금 250이니까 전체가 500개가 있고, 제조합된 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해설을 해야 되니까 결국엔 이게 지금 상관이 아닌 지금 각 유전자에 하나씩 다 존재한다. 유전자 하나에, 염색체 하나에, 유전자 하나에 다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봤을 때, 다 존재한다고 보면 어차피 수컷은 줄 수 있는 거는 이 유전자밖에 줄 수가 없거든요. 이 스몰 g, 스몰 l. 그런데 이제 암컷에서 이렇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지 않고 다 흩뿌려져 있다고 보면 GL 그리고 GL 이게 다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1대1 대 1대1로.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125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야지 제가 해석한 이 다 연관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손들이 나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한참 치우쳐 있죠. 한 몇 배 정도 더 많잖아요. 그렇다는 건 아버지가 준 GL 빼고 아버지가 준 GL 빼고 어머니가 준 GL 그리고 GL, 이 유전자형이 더 많다는 거예요. 확실히 확률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건 지금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관이 되어 있을 때 교차가 발생해서 지금 연관이 되어 있고 교차가 발생해서 재조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지금 25, 40, 20, 25, 20 이 친구들이 지금 재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문제 풀 때 결국에는 전체 500분의 재조합 25, 20 이 친구들이 재조합이 된 거니까 더하면 45 곱하기 100 그러면 5분의 45% 9%가 답이 되기 때문에 답은 1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유전자 문제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지 체크하고 풀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12번도 한 10초 문제, 5초 문제죠. DNA 양이 증폭되는 거는 이렇게 봤을 때 G1, S, G2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그래프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DNA 양과 그런 거에 대한 문제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네, 해석하는 거. 근데 이제 2배가 증가하는 거는 어디냐? G1과 G2 사이인 거죠. G1과 G2 사이. 네. 그래서
답이 2번. 그리고 이제 13번을 바로 이제 풀어보면, 다음 보기에서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유전자 발현 조절 단계가 아닌 것은 모두 고르시오. 이거 아까에도 비슷하게 말을 했었죠. 한번 문제 볼게요. mRNA에서 인트론이 제거되면은 선택적 RNA 스플라이싱. 이거 아까 제가 이거 스플라이싱 인트론 미센스 중립 침묵 아까 그 문제 풀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진핵에서는 맞는 얘기죠. 진핵에서는 인트론이 이제 존재하니까 맞는 얘기인데, 원핵에서는 인트론이 없습니다. 원핵은 이제 인트론이 없죠. 인트론이 없기 때문에 틀린 얘기. 그래서 가를 지워야 되죠. 일단 그럼 가를 지우고 시작을 하고, 답은 2번 아니면 3번인데 다가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다 먼저 체크. 유전 정보를 포함하는 DNA에서 mRNA가 만들어내는 전사 과정. 전사 과정은 맞는 거죠. 전사는 이러시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라를 먼저 보면, 왜 라를 먼저 봤냐면 지금 그냥 라 먼저 봤어요. 네. 해독된 폴리펩티드가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이루는 과정. 맞죠? 네. 해독이라고 해도 되고, 번역이라고 해도 되고, 번역된 폴리펩티드가 단백질의 3차 과정을 이루는 과정. 그럼 이제 나가 틀린 건데, mRNA 모자 형성 5캡 모자 형성 5캡이랑 꼬리 첨가 폴리테일 이 과정은 어디에만 존재하냐면 진핵에만 존재하고 원액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모른다고 했을 때 답을 어쨌든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이걸 추론을 해야 될 텐데 전사랑 번역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사랑 번역의 위치. 진핵은 결국엔 진핵에서 진핵세포, 진핵생물에서 전사는 핵에서 이루어집니다. 핵. 원핵에서 전사는 핵이 없죠. 핵이 없으니까 그냥 세포질, 영역, 세포질에서. 그리고 번역을 보면 번역이 세포질이죠. 번역이 세포질이고 번역도 세포질. 제가 만약에 내년에 이 문제를 똑같이 내야 된다고 하면 이걸 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번역은 세포질이거든요. 근데 전사는 핵과 세포질 달라요. 그래서 지금 다음 연도 기출을 풀어보진 않았지만 다음 연도 기출에 이게 나온다면 좀 신기한 거고, 이렇게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도 한번 이제 보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전사가 지금 진행되는 건 전사가 진행이 끝난 이후 번역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핵은 전사가 다 되고 나서 핵을 빠져나온 다음에 세포질에서 번역이 이루어져요. 이런 단계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 원핵은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네, 전사가 이루어지면서 번역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동시인지 동시가 아닌지 이 진행 과정에서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은 문제 푸는 데는 뭐 영향을 안 줬지만 이 개념적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나번 설명하느냐고 지금 이거 밑에 이 밑에 거를 설명을 했는데, 그 모자 형성과 꼬리 첨가는 결국에는 세포질로 빠져나가기 위한 그 자기를 이제 mRNA를 보호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결국엔 이제 5캡은 이제 각각의 역학의 5캡 그 모자는 핵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핵에서 아웃되는 그 네, 이제 필요한 거고, 꼬리 첨가 이제 꼬리가 이제 3 프라임이 꼬리가 첨가가 안 되면 이제 불안정해서 이제 세포질에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꼬리를 첨가해서 세포질에서 더 오랫동안 이제 뭐 번역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호 mRNA 보호. 네, 아마 이 내용도 아마 뭐 기출 문제나 다른 여러 문제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답 이해 내용을 많이 말했는데 결국에는 답은 다 라번. 네. 그리고 얘는 틀린 거.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14번. 감수 분열을 통해 형성된 정자와 난자가 유전적 다양성을 갖게 해주는 과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럼 맞는 거 고른 다음에 아닌 거 고를게요. 맞는 거. 다양성 갖게 해주는 거. 가번 1. 감수 분열 전개 성동 염색체 간의 교차. 맞죠. 교차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이가 염색체에서 이가 염색체 뭐 4분 염색체, 이가 염색체에서 교차가 이루어지니까 다양성을 갖게 준다. 그리고 1번 중기에서 염색체 배열에 의한 조합. 맞죠? 이것도 맞아요. 왜냐면은 누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게 어느 딸세포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중기에서 떨어져 나갈 때 방추 사이에서 떨어져 나갈 때도 다양한 조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가나 맞고. 답은 제2 감수분열 전개에서 유전자 재조합 과정. 근데 이미 가다가 이미 다양성을 갖게 해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아닌 것 고르는 거에서 보기 2개니까 이미 답 끝나죠. 답은 3번. 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어떤 것까지 얘기해 주냐면 사람이 다양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다양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유전적 다양성을 갖게 해주는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비분리 현상, 이거는 돌연변이죠. 네, 유전병이 생길 수 있죠.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서 되면. 그래서 이것까지 다양성으로 봐야 되나.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니까 틀린 걸로 하고, 라를 찾고 그 다음에 가나가 아니어서 가는 확실히 아니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뭐 다 아시면 가나가 맞아서, 다양성을 주는 게 가나가 맞아서 답은 다라로 고를 수 있고, 근데 좀 헷갈린데 했을 때 가는 100%만 다양성 하는 게 맞으니까 보기에 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지우고 시작하면 답은 2번 아니면 3번인데, 여기서 라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돌연변이. 네, 돌연변이고 완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3번 찍어야겠죠. 네. 그리고 중계에서 염색체 배열에 의한 조합도 맞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를 설명한 거냐면, 이렇게 A 이렇게 B 염색체, 이제 이가 염색체가 있고, 그다음에 C D 이렇게 있는데, 이제 분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분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 분리될 때 여기 이제 여기 BB CC 조합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는 A 이제 DD 조합이 오겠죠. DD 조합이 올 수도 있지만 여기 AA CC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AA CC가 오면 딸세포로는 AC가 올 거고, 여기 딸세포에는 위 딸세포는 BC가 올 거고,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AD 딸세포가 올 거고, 이렇게 이제 다양성이 생긴다는 거죠. 중기에서 이제 배열을 이제 방추사가 끌어당길 때 뭘 이제 끌어당기는지 모른다면, 이제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준다. 가나는 다양성을 준다. 그럼 가나는 다양성 주고 다라는 다양성을 안 준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던 거고요. 15번 이제 반 정도 풀었는데 여기까지만 풀고 저는 좀 쉴 겁니다. 네. 다음 그래프는 효소가 없을 때와 있을 때 반응 과정이다. 효소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지우고, 활성화 에너지를 봤을 때 얘가 효소가 있는 거죠. B가 효소가 있는 거고 얘가 효소가 없는 거다. 그리고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읽어볼게요. 효소는 화학 반응 평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에너지 차이가 바뀌지 않고, 효소 자체는 뭐 K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효소는 K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평행상투죠. 평행상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 맞는 복이죠. 가 맞는 복이고, 첨가된 효소에 의해 그래프의 B 반응 과정이 진행된다. 해석했던 그대로 맞으니까 맞고, A와 B 반응 과정은 동일한 활성화 에너지를 가진다. B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거라면 A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A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동일한 활성화 에너지 땡 틀리다. 그럼 다를 지우니까 다 틀리고 하나 맞으니까 답 1번으로 넘어가서 라 한 번만 체크해보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A는 효소에 의해 촉매된 반응 과정으로 에너지 변화량이 크다. A는 효소에 의한 촉매된 반응 과정? 아니죠. 효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효소에 의한 촉매 반응 과정 아니야. 답 1번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풀고 16번과 나머지에 대한 문제는 이제 좀 쉬었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